선생님, 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백발의 할머니께서 한 여성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에 모두가 희망을 잃었지만 지금으로부터 500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한글 때문에 대만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 참 놀랍구먼. 이 글자가 한국 것이라는데 우리말을 이렇게 또렷하게 적을 수 있다니. 선생님, 이제 제 손녀가 제가 부르는 노래를 받아 적을 수 있어요. 대만의 한 교사가 이뤄낸 작지만 가슴 따뜻한 기적. 대체 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웬밍주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올해 34인데요. 항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니다 보니 학생들이 저를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요즘 드는 걱정은 학생들이 외국 문화, 특히 한국 드라마나 K-팝 스타에 너무 관심을 쏟는 모습이 더 마음에 걸렸답니다. 이런 한국 프로그램들은 그저 학업에 방해가 될 뿐인데 속으로 자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신의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걸까요? 저는 대만의 전통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우리 지역 언어인 전통 노래를 가르쳐 주셨지요.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 교실에서 학생들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나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냥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할머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할머니라는 단어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저도 할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 쪽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니? 학생들은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리아오라는 학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둥근 기호들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글자 한글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리아오, 왜 하필 우리 대만어를 쓰는데? 한국 글자를 사용하는 거니? 리아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설명했습니다. 웬 선생님, 정말 신기한 발견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을 배웠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글자들로 우리 민난어를 적으면 모든 성조와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한자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키고 외부 영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왜 굳이 우리 언어를 표현하는데 다른 나라의 문자 체계를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한글로 적힌 대만 민요가 있었는데 바로 제 할머니께서 자주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답니다. 다음 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한글 노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곧 현지 뉴스에서는 학교에서의 한국 문화 침략이라든가 외국 문자 체계가 대만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순식간에 큰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답니다. 대만어를 보존하려면 우리만의 문자 체계를 개발해야지 왜 다른 나라 것을 빌려 쓰는 거죠?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엄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웬 선생님, 이 실험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만어의 한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즉시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의도는 알겠지만 점점 커지는 논란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 조부모님들의 언어가 사라지기 전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을 뿐이에요. 로마자로는 발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중국 한자로는 성조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잖아요. 한글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줘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할머니가 민난어 노래를 부르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와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마음 아파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글자의 출처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할머니의 기억, 그리고 우리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답니다. 민나너 보존 프로젝트라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대만 곳곳의 전통시장, 오래된 찻집,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며 민나너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로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낯선 한글을 보고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그 글자로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들의 말을 적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자 놀라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셨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한글로 적힌 민나너 노래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가 한국 것이라고 하던데 우리말을 이렇게 또렷하게 적을 수 있다니 참 오래 살아서 신기한 일도 다 보는구나. 이제 내 손주들이 우리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중한 기억과 이야기, 지혜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니 이 일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한글로 적은 노트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했는데 곧 현지 뉴스에서는 한국 문화의 침략이다. 외국 문자 체계가 대만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순식간에 큰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답니다. 학부모님들, 지역 인사들, 심지어 전혀 관계없는 분들까지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셨죠. 대만어를 보존하려면 우리만의 문자 체계를 개발해야지 왜 하필 다른 나라 것을 빌려 쓰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한 일은 그저 우리 언어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시도였을 뿐인데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 같았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를 사무실로 불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웬 선생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의 의도는 좋았겠지만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표정으로 경고했어요. 웬 교수님, 이 실험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만어의 한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즉시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점점 커지는 논란이 두려웠어요. 학교의 평판도 걱정되었고 제 직업 안정성도 염려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께서 불러주시던 그 노래들이 사라질까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은, 특히 리아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 조부모님들의 언어가 사라지기 전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을 뿐이에요. 로마자로는 발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중국 한자로는 성조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잖아요. 한글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줘요. 리아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할머니에 대해 말할 때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 할머니는 민나너만 하실 줄 아세요. 할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한글로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포기하라니 너무 슬픕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할머니가 민나너 노래를 부르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글자의 출처?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언어와 문화를 지켜내는 일? 고민하면 할수록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의 소중한 언어와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마음 아파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제가 학생 때는 학교에서 민나너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조부모님과 제대로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글자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할머니의 기억, 그리고 우리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일을 제대로 해봅시다. 단순히 몇 개의 노래를 적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 민나너를 한글로 기록하는 방법을 연구해봅시다. 학생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희는 민나너 보존 프로젝트라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대만 곳곳의 전통시장, 오래된 찻집, 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며 민나너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로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낯선 한글을 보고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그 글자로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들의 말을 적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자 놀라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셨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한글로 적힌 민나너 노래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가 한국 것이라고 하던데 우리말을 이렇게 또렷하게 적을 수 있다니 참으로 오래 살아서 신기한 일도 다 보는구나. 이제 내 손주들이 우리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88이 되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오래된 민나너 노래들을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한글로 조심스럽게 그 노래 가사를 적어내려가자 할아버지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셨답니다. 이 노래들이 나와 함께 사라질 줄 알았네. 6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정확한 발음을 익히지 못했어.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야.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었어요. 저희가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질 뻔한 소중한 기억들, 이야기들,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타이중이라는 도시의 한 전통차 가게에서 93세 되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셨고 그때 부르던 저항 노래도 아직 기억하고 계셨답니다. 그 노래가 한글로 적히는 것을 보시고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노래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어떻게 힘든 시절을 견뎌냈는지 알게 되겠구나.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오셔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민나너 이야기와 노래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말이죠. 학생들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모여서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고 한글 표기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답니다. 특히 리아오는 민나너의 특이한 성조를 한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표시 방법까지 고안해냈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이던 다른 교사들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인 리우 선생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한 번은 우리가 기록한 노트를 살펴보시더니 크게 감동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진정한 언어 보존 작업이군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교육부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항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요. 한 가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노인회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9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를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일제시대부터 손으로 적은 민나너 노래 가사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기법은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인데 이제 이걸 제대로 기록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쁘네. 저희는 3주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그 보물 같은 자료들을 한글로 옮겨 적었어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잊혀져 가던 대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저희는 이미 300곡이 넘는 민나너 노래와 100여 개의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진행했지만 점차 언어학자들과 문화보존 활동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대만의 한 저명한 언어학 교수님이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들으시고 직접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셨지만 노트들을 살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놀랐군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한글의 구조가 민나너의 성조와 발음을 표현하기에 이렇게 적합할 줄은 몰랐어요. 그 교수님의 지원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대만 국립대학의 언어학과와 협력하게 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주말마다 대학을 방문해 언어학자들과 함께 작업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글 민나너 표기법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답니다. 점차 언어학자들과 문화보존 활동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대만의 언어학자들이 저희 연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문화 침략이라는 비판은 서서히 문화협력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비판했던 신문들도 이제는 한글로 살아나는 민나너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의 언어학자들도
이 방법에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사라져가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른 언어들을 기록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의 한 언어학 교수님은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만에서 진행 중인 여러분의 연구는 언어 보존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다른 소수 언어 보존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저희 연구는 마침내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더 놀라운 일은 대만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사라져가는 언어 보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공식 연구 과제로 채택된 거예요. 처음에 저희를 강하게 비판했던 그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제는 저희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죠.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의적인 접근법이 때로는 전통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한글을 활용한 민난어, 표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학생들이 늘어났고 노인들은 손주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로 배우는 민난어 특별 수업을 열게 되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 리아오의 할머니가 직접 강사로 나서게 된 일이었어요.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매주 학교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민난어를 가르치셨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와 노래를 학생들이 한글로 받아 적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리아오의 할머니는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우리말이 젊은이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걸 보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희는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만 전역의 노인정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이동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생들과 저는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외딴 마을까지 찾아가 그곳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답니다. 어느 날은 대만 동부의 작은 산간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97세 할머니께서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노래를 기억하고 그 노래들을 한글로 적어드리자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노래들인데 이렇게 종이에 남겨지니 참 신기하구나. 손녀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제 가능해졌네. 저희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보존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노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대만 최대 일간지에서는 저희 프로젝트를 문화적 융합의 아름다운 예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문자 체계가 대만의 전통 언어를 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이다. 물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우리만의 표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며 비판했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보다 저희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희 학교는 한글로 배우는 민난어 첫 교재를 출판했고 출판 기념회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참석했답니다. 그날 행사는 정말 축제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민난어로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은 그것을 한글로 받아 적었죠.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한글 민난어 표기법은 대만 전역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교실도 열렸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부정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교재인 한글로 배우는 민난어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학교 강당이 어르신들과 손주들로 꽉 찼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사로 계획했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수십 명의 노인분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찾아오셨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웬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손녀에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말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과 한글에 대해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좁고 의미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는 단지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프로젝트가 다른 대만 원주민 언어들로도 확대되었답니다. 대만에는 민난어 외에도 여러 소수 민족 언어가 있는데
그중 많은 언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은 대만 전역의 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전통 언어 수업을 선택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는 저도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희 연구를 도와주신 한국의 언어학자들을 만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글 관련 전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 대해 더 깊이 배웠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뜻이 5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지키는 데까지 이어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학생 리아오가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 실험이 이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운동이 되었어요. 저는 이를 통해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 때 국경을 넘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가끔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느껴요. 대만에게는 그 선물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500년도 더 전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문자 체계가 언젠가 이웃나라의 언어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인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며 우리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95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제 증손자가 제 노래를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아이에게 민난어를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준 셈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영혼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 문화의 지혜가 다른 문화를 도울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류의 진보가 아닐까 하고요. 저는 이제 역사책에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답니다.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 어디서든 아름다운 만남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새로운 다리를 놓아볼까요? 그러면 학생들은 환한 미소로 응답해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아름다운 만남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 않던 대만의 역사 선생님이 한글을 통해 사라져가는 대만의 전통을 보존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한국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글이 이웃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뜻이 5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의 언어까지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이 국경을 넘어 인정받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 진정 애국자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